네, 안녕하세요. 파이 네트워크. 음, 이 우리 안에 우주라는 책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죠. 그, 이 책을 제가 이 책 읽지는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뭐,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이걸 잘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그래서 관심이 생겨서 이제 사보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던 거와 이제 많은 공감이 되고 아, 우주하고 인간하고의 이제 관계를 설명한 거죠. 인간 삶의 깊은 곳에 관여하는 물리학의 모든 것, 물리학의 역사 이런 거를 이제 다 한 거죠. 제가 파이 네트워크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처음에는 뭐 한 10불 정도 한다고 그래서 그냥 세상도 그렇고 관심을 갖다가 이 청띠어팡이라는 인류학자가 이제 중간에 개입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인류학은 인간에 관한 학문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인류학자가 공동 창업주로 있는 파이 네트워크의 가장 큰 특색은 인간 중심의 파이의 표준 KYC 정책이죠. 그리고 이 파이의 표준 KYC 정책을 계속 고수하는 거를 보게 되면 파이가 앞으로도 파이가 앞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판단이었죠. 우주와 인간이 도대체 무슨 상관인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게놈이라든가 유전자, DNA 같은 거는 분명히 그건 디지털적이죠. 어, 유전자 자체는 디지털적인데 유전자의 작동은 아날로그적이죠. 그래서 유전자의 작동을 아날로그식으로 처리를 하려다가 보니까 양자 컴퓨터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 이제 자율신경, 뭐 비자율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런 미주신경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몸에게 무슨 어? 소화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뭐 설사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도 아닌데 어, 일단은 알아서 하잖아요. 그 인간이 자기 자신이 자각을 하고 있건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건 마치 테슬라의 자동차처럼 수많은 센서 요번에 예예예 그 센서를 통해서 이제 순간적으로 계산을 해내는 거죠. 순간적으로 계산을 해내는 것 이것을 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계산한다라기보다도 통으로 사실 아는 게 이제 양자 컴퓨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자 컴퓨터가 더 진화를 하고 센서가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인간의 오감까지는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기관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하는 것까지는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런 것까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생겨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고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에 지금 거기에 절대로 풀지 못하는 암호가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풀렸어요. 그러나 수식으로도 나왔어요. 그러나 그거를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거죠. 만들어내려면 돈이 뭐 미국 GDP의 한 100배 정도 있어야지 하나 만들어낼까 말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 특이점이 지난 세상에서는 인간이 가장 큰 암호죠. 그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고 있는 파이는 암호화폐로서 그 다음에 웹 3.0의 세계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파이코인을 적립식으로 사서 모으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를 제가 그냥 감으로 느낌으로 이렇게 하고 있던 거를 가장 잘 설명해 준 책이
닐 투록의 우리 안의 우주라는 책이랍니다. 그래서 책은 아직 보지 못했고 유튜브에서 설명해주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설명을 잘해주고 또 물리학자들이 설명해주고 그 최은미 교수인가 고대 물리학과 교수 또 아주 설명을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야 이거 제가 제 자신이 공부하던 것과 이제 파이의 철학과 같이 이제 공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가령 예를 들면 현대차가 지금 뭐 노사 합의 없이 한 대의 로봇도 들어올 수 없다. 2028년도에 미국 공장에 우선 배치한다 그러는데 뭐 여기 우리 현대차 노조는 뭐 여기는 생산직이 아니라 킹산직이라고 그러죠. 아들 손자 대대로 이렇게 뭐 웬만한 변호사 의사보다 훨씬 낫죠. 그런데 로봇을 논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몇 년은 그렇게 가겠죠. 그러나 영원히 그렇게 가지는 못하는 거죠. 차라리 이런 데서 배우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옛날에 저 영세미 형 때 이제 쌀 개방하면서 그때는 관세를 높였지만 지금 뭐 다 그런 대로 시골에서 여전히 농사 짓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오렌지도 50% 관세부터 시작해서 지금 올해 1월 달부터 오렌지 관세 제로거든요. 그런데 값은 더 비싸요. 안 내렸어. 되려 올랐어. 관세 제로라 그래서 오렌지가 팍 내릴 줄 알았더니 더 올랐어. 왜죠? 인간의 값은 아직 안 내렸으니까. 인간의 값은 안 내렸으니까. 관세율이라든지 뭐 이렇게 수입 물가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건 디지털적이야. 그런데 인간의 감정은 디지털적이 아니야. 아날로그야.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몇 년을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받아들일 수밖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준비를 잘 해야 될 텐데 인간이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지금 이제 뭐 이 암호 지금 사토시 나카모토가 갖고 있는 그 제너시스 코드 그게 제일 위험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되면 그게 제일 위험하다. 그래서 양자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로 암호를 이제 암호의 알고리즘을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는 절대로 뭐 풀 수가 없었죠. 우주의 수명보다도 비트코인이 암호가 타원 곡선 암호라는 기술로 한다는데 이거를 풀려면 우주의 수명보다도 더 긴 시간이 걸렸대요. 137억 년. 그런데 양자 컴퓨터의 쇼어 알고리즘 하려면 금세 푼다. 금세 푼다. 지금 이렇게 이제 특이점을 지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쇼어 비트코인 암호를 타원 곡선 암호를 양자 컴퓨터의 쇼어 알고리즘으로 풀어서 자금 탈취하는 거는 공개키에서 개인키를 유출해낼 수 있는 거죠. 통으로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인데 그런 상황에 지금 이제 양자 컴퓨터의 그 선두주자죠. 이게 한국인 과학자 데려다가 만든 회사거든요. 이온큐. 근데 얘네가 이제 그 스카이워터라는 그 반도체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프리미엄을 37% 종가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해가지고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이제 제2의 엔비디아를 꿈꾸는 엔비디아는 이제 지금 현재 컴퓨터 체계고 양자 컴퓨터 시대에 이제 엔비디아를 꿈꾸는 아이온큐가 됐다 이렇게 지금 막 이제 나오는 거죠. 여기 한 누구든가 뭐 아무튼 근데 이게 되면 제일 먼저 풀리는 게 초기 지갑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만들었던 지갑들은 다 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볼 수가 있는데 뭐 초기는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 P2PK 초기 주소 및 사토시 코인 2009년도 10년도 이때는 P2PK 방식으로 공개키가 블록체인에 그대로 노출돼 있기 때문에 즉시 해킹 가능하다. 약 200만 개 정도는 뭐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는 순간 그냥
탁 나간다. 그리고 이제 주소를 계속 주고받고 하는데 사용했던 거. 원래 비트코인도 그렇고 나중에 파이코인도 파이코인이 되면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지갑을 계속 바꿔야 되나 봐요. 주소를. 그러니까 비트코인 주소는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게 원칙이라요. 일회용으로. 이건 계속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제 계속 이거를 지금 파이코인은 아마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보통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팔고 필요할 때 사서 갖고 있다가 오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래용으로 주고받고 하다 보면은 지갑 주소가 계속 노출이 되기 때문에 공개 키로 해서 털릴 수가 있는 거죠. 양자 컴퓨터 생기면 위험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암호화폐 지갑은 한 번 쓰고 한 번 버려야 되는데 파이는 이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형별은 공개키 노출된 거, 그 다음에 한 번 출금 후 재사용 시 한 번 이상 주소를 재사용할 시가 위험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다음에 더 상대적으로 이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주소, 지금 비트코인, 지금 우리 파이코인도 테스트 넷에서만 사용하고 실제로 거래에 아직 사용하지 않은 거는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 이것하고 저것하고 한다고 파이 브라우저 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오픈 메인넷을 하고 뭐 물건 사는 데도 쓰고 뭐 결제하는 데도 쓰고 그것도 뭐 털리려면 털릴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파이는 생태계에서 많이 쓰고 저희도 파이 경제학교 같은 거 할 때 지갑을 받았거든요, 이거로. 그러면 이제 그분 지갑에서 저희 지갑으로 이제 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용한 거죠. 100% 안전한 건 아니죠. 100% 안전한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에 비유하면 그런데 이게 지갑 방식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게 지금 있다. 그런데 비트코인도 물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요. 양자 내성 암호도 만들고 뭐 디지털 기존에 이제 타원 곡선 암호를 버리고 새로운 서명 방식으로 디지털 서명 방식으로 발을 내나 봐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하는 거는 괜찮죠. 그런데 에, 이거를 할 수 없는 암호화폐가 바로 사토시 나카모토하고 2009년도, 2010년도까지 했던 지금 있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위험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전한 비트코인 하려면 뭐 파이코인도 이거를 이제 미리 좀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딜레마가 사토시 코인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주인이 나타나서 스스로 자기 지갑을 업그레이드하지 않는 한 훔쳐가긴 너무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누가 훔쳐가든지 그냥 그건 놔두자. 사토시 나카모토 죽은 것 같은데 그냥 두자. 안 그러면은 이걸 누가 업그레이드 하면은 못 쓰게 만들어 버리자.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 지갑은 지금도 제 후배 해커하는 친구가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110만 5천 개가 있는데 만 개 단위로 다 쪼개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들어가서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누가 훔쳐가든지 두자. 안 그러면 그냥 태워버리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있으니까 만약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살아있다면 지금 아이온큐에 대해서 아주 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살아있다면. 이런 것도 보세요. 검찰이 뭐 이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검찰이 이거 320개 비트코인을
지난해 8월에 분실했는데 원래는 뭐 2,000개를 했나 보죠. 1,700 그러니까 1,799개를 도박 사이트에서 뺏었는데 압수했는데 압수하는 과정에서 1,477개는 누군가가 가져갔다라는 거죠. 지갑 주소를 알든지 뭐 했겠죠. 그리고 320개를 범인도 잡고 여자분인데 잡아서 비트코인 320개도 검찰에 넘기고 우리처럼 그 니모닉 코드가 담긴 것도 콜드 월릿에 담겨서 줬는데 없어졌다라는 거죠. 콜드 월릿에 있던 거를 누군가의 전자지갑으로 옮겼으면은 내부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내부 감찰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본 거죠. 처음에는 피싱 당했다. 콜드 월릿이 어떻게 피싱을 당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렇게 해서 뭐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뭐 스토리를 만들어내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암호화폐가 참, 뭐 돈 되는데 무슨 짓을 안 하겠어요? 돈 되는데 무슨 짓을 안 하겠어요? 이런 세상인데 파이코인은 이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기존의 기술을 무력화시킬 다른 것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파이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지만 왜 이렇게 느리고 더딘 파이의 표준 KYC 정책을 하느냐 이거를 보게 되면 왜 12월 5일이죠. 지금 이제 인공지능을 추가하겠다 그러면서 KYC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기사를 잘 보게 되면 전부 이런 식이에요. 인간 검증자의 검토 확인을 기다리는 KYC 신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다가 보니까 인간 검증자 관련 병목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오픈 메인넷을 해야 되는데 지갑도 해야 되고 오픈 메인넷 생태계에 이 파이 B 사용하는 사람들도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AI 통합을 했는데 이게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 핵심적인 거를 보게 되면 인간 검증자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사실 뭐 저도 저 집사람 아들, 딸, 사위, 뭐 며느리 대라 6명이 파이하고 있지만 아무도 검증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검증자가 너무 부족하다. 한국에 보면은 어디 이렇게 뭐 식당을 가든지 뭐 이렇게 뭐 호텔을 가든지 국산들이 별로 없잖아요. 메이드 인 코리아가 별로 없잖아요. 사람도. 그러니까 여기서 너도 암호화폐 파이도 인간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KYC 된 사람은 많은데 인간 검증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인적 검증량을 줄인다. 계속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지금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열심히 해주고 도와주시던 분들에게 손해가 가느냐? 그분들도 손해가 안 가고 그분들의 일을 줄여주겠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인간 검증자의 작업 기회를 줄이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킨다. 그런데 이게 이건 통과가 맞는데 인간들은 실수하기도 하고 까다로운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인간이 보면은 괜찮은데 인공지능에 의해서 거부된 사례 뭐 옷 있잖아요. 뭐 띄어쓰기 잘못했다든지 뭐 미들네임 잘못 적었다든지 이런 것도 많고 그래서 인간 검증자들 그러니까 인간 노동력이 지금 부족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표준 KYC 정책을 절대로 안 바꾼다. 그런데 인간 노동력을 뺄 수는 없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또 파이에 들어오려면 그 프라이버시도 하고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면서도 그 사람 신원 확인을 계속하고 생체 정보 달라는 이상한 짓 안 하고 이게 집중적으로 이런 거 그러니까 인간 진위성 이 사람 진짜 사람 맞냐 이것 때문에 이제 만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이 사람 청태어팡 같은 사람 아까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이 우리 안의 우주를 보게 되면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를 얘기한 책이 이 책이에요. 그래서 파이의 표준 KYC 정책이 정말로 뭐 어제도 킬러 앱이다 뭐라 그랬지만 진짜 킬러가 될 거는 지금 암호화폐 가격은 떨어지지만 기관 투자가들의 그 ETF 자금은 뭐 10억 달러씩 막 들어온다 그러는데 때가 되면 파이코인은 정말 많이 들어올 거예요. 제일 확실하니까. 앞으로 세상이 바뀌어도 지금 어떻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리플만 해도 양자 컴퓨터만 나오면 다 흔들거리는데 지금 어떠한 기술이 나오더라도 인간 중심으로 가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 안에 우주 같은 데 나오는 건데 유전자의 기초는 디지털이다. 생명체의 기초는 디지털이다. 그런데 생명체는 아날로그다. 그러니까 진화는 꼭 디지털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결합으로 가는 거다. 왜 그러냐면 디지털은 인간의 감각이나 체험이나 기억이나 정보, 인포메이션이라는 거죠. 디지털은. 그런데 그 기억을 사용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한테 엉터리 교육을 막 집어넣게 되면 개판 인공지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도 그렇고 그래서 그 요번에 이제 그 현대차 노조하고 이 지금 이거를 이제 분석한 거를 보니까 지금은 한 대 2억인데 이게 한 3만 대 정도까지 만들려고 그러나 휴머노이드 로봇 3만 대를 만드나 봐요. 3만 대를 만들게 되면 한 4,500만 원까지 그 로봇 가격이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놀란 게 뭐냐면 이 4,500만 원 중에 2천만 원은 휴머노이드 로봇 교육 비용이에요. 오픈마인드하고 하는 것. AI 교육, 딥러닝 시키는 교육 비용이 그렇게 반 이상이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2억인데 1억 한 2천 얼마 정도가 교육 비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3만 대까지 가게 되면 이제 대량 생산되면서 원가가 낮아지잖아요. 그리고 2천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 이게 파이에서 휴머노이드 로봇하고 하면서 이 서버 35만 대, 노드 35만 대 갖고 뭘 하겠다라는 게 이게 어마무시하게 돈 벌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도 이 원가 계산하는 거를 보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처럼 이 교육을 하면서 이제 전기값만이 아니라 그 교육 비용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결국은 그 기억을 해서 어떻게 쓰느냐니까. 그런데 그것도 본래 인간하고는 질적인 차이가 나는 거죠. 오직 오감만 되는 거지 오감 외에도 아니 인간의 오감이라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철새들이 저기 호주까지 가고 러시아까지 가죠? 전자기선 따라서 가니까 인간은 그런 전자기선을 따라가는 능력이 없죠. 어떻게 알로 태어난 연어가 오츠크에서 여기까지 오죠? 그 주파수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인간의 오감은 그런 게 없잖아요. 있는데 쓰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쓰는 오감은 양자 컴퓨터가 되면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오감 외에 그 능력을 개발해야지 현대차 노조처럼 저렇게 무조건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 인간의 위대한 능력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이 인류학이잖아요. 형태역학, 형질 인류학, 뭐, 생물 인류학, 처음 문화 인류학, 문화 인류학. 뭐. 이거 인간이 얼만큼 상황에 따라서 진화를 해 왔는지 이게 인류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파이는 인간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인간을 포기하지 못해. 인간만 딱 쥐고 있으면 진짜 인간만 쥐고 있으면 어떤 기술이 나와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코인은 뭐 정말로 엄청난 거죠. 이, 인, 이 사람, 우리 안의 우주, 이 사람이 여태까지 세상에 나온 그 모든 방정식을 하나로 다 통합했는데 이거예요. 슈레딩거 방정식은 파인만, 오일러, 플랑크, 아인슈타인, 뉴턴, 맥스웰, 디렉, 유카와, 고바야시 마스카와, 힉스 수식으로는 다 증명이 된 거예요. 수식 방정식이 생겼으니까 수학적으로 완성이 된 거면은 가능하다는 100% 가능하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인간의 증명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파이가 인간을 지금 고집하고 있는 것은 이 느리고 더디지만 이 특이점이 지난 이 세상에서는 이 파이 네트워크가 여기에 온통 돈이 다 몰릴 거라고요. 네, 감사합니다.